네, 한글 문서 편집 세미나를 맡게 된 계획팀의 팀장 허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한글 문서 편집 세미나라는 뭐 거창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모두가 같이 어쨌든 저희가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결국은 납품을 보고서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고서를 납품할 때 있어서 조금 더 약속을 잘 지키면은 보고서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마감을 할 때 저희가 그래도 조금 더 손을 덜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공유를 하고 싶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제일 좋은 점은 본인이 작성하면서 본인이 익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닥쳤을 때 물어보고 그게 손으로 익으면은 금방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이 눈으로 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앞으로 추후 보고서 작업을 하실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모두의 책임 수행, 너도 나도 상호 믿음, 우리의 행복 창출, MVRED. 네, 요게 붙은 게 이 세미나를 제일 처음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게요. 세미나 자료를 작성한 게 18년도 10월에 제가 이걸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주간 회의를 할 때 그 주간 회의 때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놨었는데 그새 2년이 지나서 네, 지나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면 보고서 작성이 쉬워집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목차를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마감을 준수하는 MVRED. 한글은 켜고 끌 줄 알면 됩니다.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지킵시다. 정시 퇴근을 바랍니다. 정시 퇴근은 어려울 수 있지만 보고서 작업이 그래도 좀 손발이 잘 맞아진다면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붙여놓은 포스터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포스터가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포스터에도 각종 다양한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지금 다 적어 놨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쉽게 작업할 때 조판부를 저희가 켜게 되면은 보이는 내용들입니다. 이 조판부는 눈으로만 보이죠. 출력을 했을 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인데 그걸 이제 시각화해서 지금 포스터로 작성을 해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포스터에서 여기 앞면에 있는 거는 결국은 저희는 보고서로 평가받고 보고서로 이야기를 한다. 내용이 아무리 좋고 뭐 그림이 좋고 하더라도 결국은 납품은 마감은 보고서로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보고서를 잘 쓰자라는 의미에서 작성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는 뭐 계약 착수하게 되면은 각종 다양한 진행 과정을 거쳐서 보고서를 납품하게 되는데요. 한글 문서 작업이 제일 먼저 결국 결론적으로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보고서는 어떠한가?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보고서는 어떠한가?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제가 뭐 어떤 설계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보고서를 담당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작업을 둘러 하다가 취합을 하게 됐을 때 각종 스타일들이 어긋나 있고 글자체가 하나도 맞지 않고 쪽수가 전혀 맞지 않고 목차를 냈을 때 도저히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굉장히 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자라는 의미고요. 저희는 어쨌든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는 과업이 있고 이때 보시면 18년도 10월이죠. 어촌유지 300을 항상 할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달리는 사람들이었다. 보고서 타만큼 눈에 띄는 제각기 다른 보고서 스타일. 네, 이런 부분들이 문서 작업을 늦추고 출력을 늦추고 제본을 늦추는 연쇄작용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은 켜고 끌 줄 알면 됩니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모두 다 한글을 지금 못 쓰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전부 다들 문서 작업을 할 줄 아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물어서 또 하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참고가 되는 보고서를 기준으로 더하거나 빼면서 작성을 하면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끝날 때까지 끝나지가 않습니다. 출력을 걸고도 저희가 장가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지킵시다 라고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문서 작성의 기본은 보고서 스타일과 문서 정보를 놓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문서 정보라는 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각자
사업 문서를 만들게 되면 문서 정보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제 컴퓨터에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제 이름이 적혀 있고요. 이걸 만든 날짜는 이제 12일로 되어 있네요. 가끔 저는 궁금해서 문서 정보를 열어보거든요. 다른 데서 참고로 받은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작업한 것도 열어보면은 뭐 작성 연도가 1999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2000년대 초반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사람의 이름 또는 아는 저 멀리 있는 주무관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납품을 만약 문서로 해야 될 때가 있으면 저런 문서 정보는 한 번쯤은 삭제를 하던지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제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일을 맞추면은 조금 더 일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보고서를 가지고 그냥 실전으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타일이라고 계속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지금 제가 요거 예시로 가지고 온 보고서에는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타일이라는 건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1장은 이걸로 하자, 2장은 이걸로 하자, 소제목 아니면 본문 내용은 이러한 걸로 하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지 스타일이? 이렇게 작성을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스타일의 양식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편집 문서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왔고요. 이런 다른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거나 넣는 거로 작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약속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장별 같은 경우에는 장이 적혀져 있고요. 내려오게 되면은 해당 수준에 맞는 내용들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표 내용이라든지. 네. 이런 스타일들을 적용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고서가 정렬이 잘 되어 보인다 라는 점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결국은 목차를 만드는데요. 예전에는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간단한 문서일 경우에는 그냥 각각 장별로 제목을 직접 기입을 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뭐 40페이지, 50페이지 되는 넘는 자료들이 있고 그 제목이 때때로 목차와 내용의 제목이 전혀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례 만들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례 만들기는 독에 들어가면은 차례 만들기가 있고요. 문단 수준으로 뭐 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스타일을 적용했으니까 스타일을 추출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보고서는 아예 표나 그림에 대해서 번호를 매기지 않거든요. 예비계획서 같은 경우는 사실 종류가 많지도 않고 페이지 수가 많지 않아서 넣지 않는데 기본 계획서 작성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표 목차나 그림 목차를 모두 다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구역을 나눠서 구역별로 2-1, 뭐 3-1 이렇게 설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차례를 내어주는데 지금 문서에서는 따로 내지 않고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쪽에서도 할 수 있고요. 커서 위치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은 지금 제가 뒤쪽에 문서에 적용한 목차들이 쭉 차례로 만들어졌죠. 이걸 이제 간단하게 편집을 하게 되면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표 차례나 그림 차례를 적용했을 때도 편리한 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차례 내기를 했을 때 내가 표를 건너뛰고 표의 어떤 서식을 표로 남겨뒀는데 그림 문서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빈 걸로 차례가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여드리면 만약 여기서 표나 그림 차례를 냅니다. 냈을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작업을 할 때는 보통은 표 뭐 2, 뭐 표 3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데 이 번호도 순차적으로 자동으로 매겨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표들 그리고 또는 우리가 이 내지로 적용했을 때 내지의 그림 스타일을 바꾸지 않거나 표의 그림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번호로 다 매겨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계획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작성할 때 이런 것들을 쭉 해서 혹시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하고
혹시 표나 그림이 잘못 매겨진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지금 작업을 별로 해보신 분이 없죠? 거의 제가 제일 마지막에 했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개체 속성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번호 종류가 있잖아요. 얘를 표로 하면은 나중에 차례 낼 때 얘는 표번호로 나오게 됩니다. 그림으로 하면 그림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 안에 그림을 넣었는데 이 표를 번호를 매기고 싶다. 그럼 얘는 표 3으로 지금 자동으로 매겨지게 되죠. 그러면은 얘는 표가 되면 안 되니까 얘의 속성은 없음으로 하고 얘의 표 속성만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번거로울 수 있으니 처음부터 스타일을 이제 적용하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시작할 때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는 표의 제목은 대괄호로 하겠다. 표 번호를 매기겠다, 매기지 않겠다. 구역별로 다르게 매기겠다, 매기지 않겠다. 그런 약속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차례 부분에서 궁금한 게 차례를 네. 처음 내놓고 계속 수정할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바탕으로 쭉 나올 때가 있는데 이거를 뭐 스타일대로 먹여놨는데 또 수정이 돼가지고 다시 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아마 여기 지금 이렇게 걸려있죠. 무슨 걸쇠 같은 게. 아마 자동으로 바뀌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처음에 목차 내놓고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목차를 내지만은 저 위아래 걸려있는 것도 그냥 삭제하거든요. 본문만 남겨놓고. 그러면 뒀다가 나중에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내기도 합니다. 다시 내면은 앞에 거랑 차이는 있는데 어차피 제가 뒤에 작업한 게 최신본이니까 그냥 그걸로 적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거 자체에 네. 스타일을 또 먹일 수가 있잖아요. 네. 아까 차례 같은 경우는 1번, 네네네.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안으로 조금씩 넣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걸 다 편집했는데 차례를 다시 편집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차례를 편집한다. 그냥 차례의 스타일을 응. 그거는 그냥 다시 합니다. 어. 근데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근데 적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표 제목에서.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그냥 양식만. 위에서 양식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뒤에 번호만 알아서 바뀌게끔 오는 뭐 불러오는 방법이 없을까? 얘는 적용이 안 되네요. 그렇게는 안 되네요.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바로 적용은 안 되네요. 여기서 수정했다고 해서 얘가 수정한다든지.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틀린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작업하고 다시 한번 차례를 내고 그렇게 해서 그냥 수정을 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짧게 스타일이랑 차례 만들기까지 잠깐 보았고요. 두 번째로 바탕 쪽 꼬릿말, 쪽 번호 매기, 구역 설정. 앞서서도 구역 설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하단에 구역이 표시가 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3-6 구역. 총 지금 제가 설정한 건 6개 구역이 있고요. 장별로 구역을 다르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제 4구역으로 진입을 했네요. 이 구역을 설정한 이유는 뭐 차례랑도 약간 연관이 있기도 해요. 이 구역별로 저희가 어떤 설정을 할 때요. 구역 설정을 누르게 되면은 시작하는 쪽 번호를 이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림 번호도 이어서 할 것인가? 세 번호로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보통 설정을 하죠. 사용자라고 해서 1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2장에서 2-1번의 표 제목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서 1번을 이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림 번호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본 계획 보고서 같이 굉장히 많은 분량의 보고서 작업을 할 때 표나 그림의 내용 차례 자체가 굉장히 많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어서 하는 게 좋죠. 왜냐면은 총 나중에 표가 300개인데 표 1부터 표 300번까지를 저희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각 장별로 3-10, 3-50 뭐 이렇게까지 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 구역 나누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A3를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구역과 여기에 구역이 같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구역 설정할 때는 앞 페이지 하단에다가 커서를 두면 됩니다. 커서를 두고요. 구역을 나누게 되면은 앞쪽은 지금 총 7개 구역 중에 4구역인데요. 5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5구역에 이제 편집 용지에 들어가서 저희가 설정을 하죠.
A3 가로로 한다. 뭐 여백을 수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죠. 그러면은 뒤에 이제 가로로 넣었던 그림이 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미리 구역을 또 한 번 다시 나눠놨기 때문에 기존의 편집 용지와 동일한 구역이 설정되었고요. 네, 지금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2021년도 농림부 예비계획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사업 총괄표라든지 저희가 가로로 써야 되는데 무리하게 세로로 썼던 부분들을 아예 이제 그 가이드라인 예비 계획서에서도 이렇게 가로로 눕혀서 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한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의 파일에서 작업을 하지만 A4 세로 용지, 가로 용지, A3 용지까지도 한 번에 작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매기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번호를 안 매겼는데 저희가 보통 쪽번호를 매길 때는 그냥 쪽번호 매기기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줄표를 넣고 말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예쁜 디자인으로 내지와 어우러지는 이제 쪽번호 매기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남해에서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머릿말, 꼬릿말이 들어가서 이제 하단에 넣기 때문에 꼬릿말로 설정을 했고요. 오른쪽에 쪽번호 매기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면 쪽번호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좀 더 보기 위해서 조판부를 열게요. 열게 되면 쪽번호가 이제 이렇게 스타일이 먹여져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이거 자체를 편집을 해도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꼬릿말 내부에 표를 넣고 표를 보이지 않게 이제 설정을 했고요. 표가 보이네요. 오른쪽 마우스가 왜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쪽번호를 넣은 다음에 얘를 이제 틀 안에 딱 고정을 시켰었어요. 이런 식으로 틀을 하고 테두리 없애고 그리고 얘 스타일을 따로 지정을 했었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테두리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제 여기 하단에다가 색을 넣는다든지 하면은 색만 있는 쪽번호 페이지가 이제 표기를 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번에 성수 씨랑 내지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 기존에는 내지에다가 아예 그냥 이미지를 넣어서 우리가 그냥 그 페이지에 맞춰서 쪽수를 넣는 방식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쪽수 넣는 거는 무조건 문서 내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꼬릿말에다가 쪽을 넣는 방법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보고서 작업을 하다 보면 장별로 상단이나 하단에다가 그 장의 이름을 넣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여기 하단에 이게 사업 추진 체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게 모든 장에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새롭게 다음 장에는 이걸 적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꼬릿말을 다시 한번 복사해서 다음 장에 이거 표현이 안 되는 건데 다음 장에 선정한 다음에 다음 장에 다시 한번 복사해서 붙여넣고 거기에서 다시 수정을 하게 되면은 다른 제목으로 적히게 됩니다. 그거는 그때 소원 씨랑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장별로 설정할 때 그거는 직접 해보시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역별로 머릿말, 꼬릿말 매기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게 들으면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하면은 압니다. 그리고 표셀 적용, 표글 그림 넣기. 이거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요. 표 안에 그림을 넣는데 왜 얘를 글자처럼 취급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지금 한눈에 봐도 이상해졌죠? 얘가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막 돌아다니고 나중에 되면은 표의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 그림이 막 없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시길. 그리고 저 그림, 만약에 그림 목차를 내는 데라면은 그림 목차에 번호 종류를 없음으로 설정하고 넣으면 얘는 이제 목차로 차례를 출력할 때도 그림으로 출력되지 않고 그 어떤 영역도 없는 그림으로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표가 만들어지면은 표 셀의 설정이 좀 되어 있어요. 표 셀 속성을 들어가시면요. 여기 뭐 표나 셀 같은 데 보면 셀 안에 여백이 기본으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표를 만들어 놓고 그림을 여러 개 넣는데 그림이 이 기본 여백이 설정되어 있다 보니 항상 표보다 삐딱하게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표를 크게 하면은 앞쪽은 무조건 안 먹히고 뒤쪽만 커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여백을 다 없애주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얘들 보이죠? 다 줄어든 거, 붙은 거. 여기 이제 그림을 넣게 되면은 딱 붙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표에만, 요 한 칸에만 하고 싶은데라고 하는 건 안 돼요. 이 표 전체에 적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이제 작은 표라든지 그림을 넣는 일부 표에만 그렇게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앞서서 조판, 문단, 교정부어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항상 이걸 켜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쪽번호를 분명히 새로 매겼는데 계속 기존의 쪽번호가 어딘가에 박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조판 부호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얘도 제가 아래쪽에 적용을 했는데 위쪽에 가서 붙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사장에 해당하는 꼬릿말이 따로 없을 경우에는 얘가 이제 계속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꼬릿말을 양쪽 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2로 되고요. 밑에 꼬릿말은 위가 되네? 얘는 2로 됐죠. 얘는 2로 됐고 기존에 제가 작성했던 거는 2가 없는 채로 남아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별로 설정하는 것들은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짧게 보고서 정렬, 자간 맞춤 줄간격. 정렬 같은 경우에 네? 정렬. 아, 열정적이구만 하셨어요. 뭐 정렬로 돼 있어요. 그 오타네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머릿말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스타일 적용할 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작업 문서를 스타일 적용할 때 머릿말을 스타일에 넣어서 작업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본문 같은 경우에도 스타일을 먹일 때 글머리표를 달아줍니다. 달아주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저 스타일만 놨을 때 따로 글머리표를 안 먹여도 되잖아요. 네,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정렬도 자동으로 도와주는데요. 그게 아니고 뭐 일반 다른 내용을 작성하였을 때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작성했을 때 보통 이 다음에 이렇게 문서가 내려오게 되면은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지금은 다행히 맞는데요. 이게 미묘하게 안 맞거든요. 잘 안 맞춰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저렇게 해놨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건 단축키인데요. Shift 탭을 누르면은 제가 커서를 둔 거에 기초를 맞춰서 둡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 만약에 하고 오잖아요. 그럼 얘한테 맞춰져요. 이제 이거는 공문, 저희가 가끔 공문을 쓰게 될 일 있잖아요. 공문 쓰거나 할 때도 적용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별도의 스타일이 먹여져 있지 않지만은 뭐 간단한 문서를 작성할 때도 굉장히 쓰기 좋습니다. 얘가 표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Ctrl Shift 탭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정렬이 훨씬 깔끔해 보이죠. 그래서 뭐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맞춰지는데요. 이런 거를 딱 맞추기를 원하는 주무관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안 놓치면 좀 좋고요. 이제 근데 항상 얘기해주죠. 이거 줄 좀 맞춰주세요. 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자간이 자간 어떻게 보지?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8로 되어 있네요. 저희가 보통은 100의 자간을 0으로 작업을 하고 표안의 경우에는 95에 마이너스 5 정도로 해서 약간의 차이를 두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문장이 짧아서 없는데 만약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얘는 뭐 어절로 끊기진 않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단어로 같이 넘어가게끔 하고 어절이 저렇게 분리가 되지 않게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맞출 때는 자간 맞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자간 맞춤을 이렇게 손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문단의 모양에서 나는 저거 귀찮아 라고 하면은 글자 단위로 보통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어절로 바꾸게 되면 어절 단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퍼센트라든지 뭐 제목이 길게 달린 것들, 따옴표나 쉼표, 뭐 중간 마침표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뚝뚝 크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추후에 보고서 작업을 하면서 자간 맞춤을 좀 손을 봐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 조판부 보기를 해제하고 보거나 아니면은 직접 출력해서 보는 게 제일 눈에 잘 보여요. 그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현황 자료 정리 캡션 활용인데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거예요. 저희가 문서를 이제 현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제출을 할 때가 있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제목이 뭐 하단에 달렸습니다만 보통은 제목을 상단에 달아두고 내용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단위 같은 것들은 사실은 반드시 적어주는 게 약속이에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단위를 위에 만약에 별도의 표를 만들어서 적어주는 게 아니라면은 여기에 적어주면 되죠. 근데 여기에도 안 적어주고 위에 단위 표시도 별도로 안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단위를 읽을 수가 없어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읽을 수가 없고 그러한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 가치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떤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지켜도 뭐 신뢰는 좀 더 회복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예비객서상에서는 단순화해서 쓰는 거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자료 출처가 어디 되든지 그런 것들은 하단에다가 또 자료를 명기를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년도의 자료라든지 통계연보를 가지고 왔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공무원이 줬으면은 뭐 내부 자료라고 해서 기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걸 좀 놓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 스타일 통일. 이거는 이제 작업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 좀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하고 있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구성 이렇게 아예 이제 명사로 끝나게끔 작업을 한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장별로 아예 내용이 다르면은 뭐 무방할 것 같지만 뭐 내용상에서 앞에는 뭐뭐 하고 있음이라고 했다가 뒤에 마감이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쓰기보다는 좀 이런 거는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사람이 좀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지만 어려운 겁니다. 짧고 명료한 문장 작성. 저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남해 해수부 작업을 하면서 글은 진짜 얼마 없어도 된다. 그림으로 표현만 된다면은 그림을 차라리 넣어라. 라는 요구를 받았었고, 전체적으로 보고서들이 그러한 추세로 가긴 해요. 농림부는 그렇지 않지만은.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내용을 담는다면은 간단 명료하고 키워드들을 압축해서 하고, 부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증빙에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하단에 세부 설명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공통사항입니다. 뭐 예비계획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휴면 명조체 12포인트 줄간격 160을 약속을 하는데요. 근데 160을 했을 때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참 보기 힘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얘를 스타일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타일에서 저는 최근에 작업한 것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문단 모양에서 문단의 위아래에 여백을 둘 수 있거든요. 이거는 우린 줄간격은 160을 지키지만은
훨씬 눈에 보이죠? 이거랑 아까 그거랑. 그러니까 정말 미묘한 차이인데요. 조금 덜 답답해 보이거나 기본적으로 줄간격 160 지키라고 한 거는 지키면서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해서 저희가 요번에 했던 내지 작업 같은 경우에도 표지나 이런 것들을 넣을 때 저희가 제출할 때는 어차피 인쇄소에 맡기니까 상관이 없는데 PDF로 저장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제본을 한 것과 같은 걸로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표지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표지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요. 이거는 성수 씨한테 배웠습니다. 저희 A4 기준 값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하고요. 종이의 가운데 이렇게 하면은 성수 씨가 작성한 표지 이미지가 깨지지 않고 제자리에 딱 맞춰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지라든지 내지라든지 넣게 되고, 내지 같은 경우에도 구역을 제가 이미 사전에 분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구역에 맞게 바탕 쪽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바탕 쪽 같은 경우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어서 양쪽으로 하고요. 여기에서도 내지를 넣는데 아까와 동일하게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바탕 쪽을 한 개 넣고 나면은 모든 바탕 쪽에 다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별로 다른 바탕 쪽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바탕 쪽을 넣을 때 그림을 넣으면서 이쪽에 작업을 해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는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이 버전은 제가 안 보이네요. 제가 쓰는 버전이랑 좀 달라가지고 안 보이네요. 그래서 방금 이제 내지 넣은 거 스타일을 뭐 맞추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내지가 다 적용하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까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 뭐 궁금한 것도 있으세요?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물어볼 거 있으면 생각하라고. 저렇게 되면 저건 네. 이제 종이 편집에서 윗부분을 줄여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 요거요? 요거 아까 제가 귀찮아서 안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아까 동일해요. 개체 속성 들어가서요. A4로 맞춰주면 돼요. 근데 아까처럼 만약에 네. 내려와 있을 경우에 네. 맞아요. 그림이 종이로 설정.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하면 무조건 종이 안으로 설정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종이로 하고,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가 쫙 펴지게 되죠. 쫙 펴지게 되고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갑니다. 얘도 그렇고 얘는 이제 그냥 이미지를 문서에 올린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바탕 쪽으로 삽입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편집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작성을 하면서 이런 거는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그냥 드는 부분들을 좀 사실 지금 두서없이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일 많이 문서를 만져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서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해서 한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도 저는 지금 표에다 다 넣어놨거든요. 보통 저희가 이거 다른 분들 작업하실 때 보면 이렇게 해서 얘를 막 이쪽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넣잖아요. 이런 식으로 작업. 그림 상태. 글자처럼 없애고. 막 설정에서 뭐지요? 나비를 첫 번째 나비. 네. 네, 보통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이렇게 넣게 되면은 물론 이렇게 넣어도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넣을 때 글이 너무 딱 데이지 않게 하려면은 여기 옆에 설정들을 조금 바꿔주시면 되고요. 값들을. 근데 이렇게 하면은 결국 얘가 글자처럼 취급되지 않아서 나중에 문서 작업을 위쪽에 하다 날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로 넣어서 하는 작업을 선호합니다. 근데 표로 넣을 때 얘가 이미 본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문단에서 뭐 15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얘를 그대로 넣으면 또 15만큼 떨어져서 이만큼 밀려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럴 때 좀 귀찮아도 그냥 이 문서 안에서
최대한 바깥에 있는 문서와 정렬을 맞춥니다. 뭐 8이라든지 7 정도로 포인트를 줄여서 내용을 넣거든요. 네,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추후에 이제 수정 작업이 있거나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 조금 더 편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싹 다 표로 넣고, 이번에 남해에서 작업했던 것 같은 경우는 스타일들이 다 먹여는 져 있지만 다 좀 별도로 작업을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스타일은 먹여져 없네 얘는. 네, 있지만 좀 그렇게 변형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어지간한 것들은 한글에서도 좀 뭐 모양을 넣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면은 한글에서 작업하시고, 사전에 PPT로 작업한 게 있으면 PPT로 작업한 걸 넣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하다 보면 또 한글 안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그리고 또 보고서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를 조금 더 가지고 있다면은 작업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의 기본 작성 약속을 지키게 되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집중할 수 있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네, 한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같이 작업하다가 제가 소리 지르는 거. 컨트롤 S를 누르지 않아서 그만 4시간 작업한 거를 날린 적이 몇 번 있지요. 그러면 제일 싫은 게 했던 거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서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작업한 걸 제가 받았잖아요. 근데 막 다 달라.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복사해서 붙여오다 보면요, 어떤 표는 표 위치라는 스타일로 먹여져 있고 어떤 표는 표 내용이라는 걸로 먹여져 있고 이러거든요. 저는 그걸 좀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다 맞춰야 돼요. 결국 다 맞춰서 출력을 하고 최대한. 그래도 물론 실수도 있고 오타도 있고 잘못 나오는 것들이 많긴 한데요. 그런 약속들을 좀 지키게 되면은 훨씬 깔끔한, 일단 보기에 규격은 잘 막 갖추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완성도 높은 보고서로 신뢰받는 기업, 새벽 인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을 지키는 기업, 차곡차곡 쌓여가는 참고할 만한 보고서를 보유하는 기업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넘었죠. 2008년 10월에 작업했던 게 놀랍네요. 질문하시나요? 네, 네, 네. 혹시 페이지 네. 중간에 그 추가할 때 네. 다른 페이지 한 장을 들고 와서 페이지 통째로 넣고 싶잖아요. 네. 그럴 때 뭐 방법이 있어요? 페이지를 통째로 넣는데 이제 기존의 페이지와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거죠. 중간에 뭐 이렇게 좀 넣고 싶을 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을 좀 분리해서 설정을 해놓으면요, 내가 가지고 오고 싶은 구역의 기본 설정이 있을 거예요. 뭐 A3 가로다. 그러면 여기에도 동일하게 구역만 좀 맞춰 놓으면은 얘를 이렇게 가서 넣으면 되죠. 구역 안 넣어서 그냥 페이지 하나를 만들어서. 네네, 넣으면은 그대로 들어가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저희 예전에는요, 정 급하면 안 되면요, 한글 A4만 쭉 해놓고 얘를 막 따로 해가지고 끼워놓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좀 번거롭거든요. 그리고 PDF 누르려면 또 그걸 중간에 삽입을 해야 되고, 최대한 이제 온전한 보고서 하나로 출력을 할 수 있고 작업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구역 설정이 생각보다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 구역을 나눈 거에서, 그러니까 구역을 나눴다는 게 문서는 통으로 하나지만은 이 문서랑 이 문서는 설정이 완전 달라요. 그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네, 구역 설정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처음 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차례 만들기 모르거든요, 잘. 그냥 네이버에 물어봤습니다. 네이버에 물어보고 계속 해보고, 그리고 버전마다 아니면 내가 하는 스타일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제일 잘 익힐 수 있는 방식으로 체득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일단 다른 점이 양손을 쓴다는 거. 그게 제일 좀 달라요. 저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 편이거든요. 그게 왼손으로 마우스를 쓰다가 왼손으로 얘를 작업할 수 있어요. 왼손 마우스 쓰고 오른손 얘대로 막 놀아요. 그러니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방향 키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이는 좀 있어요. 네. 그리고 한타와 영타가 빠르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작업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저도 윤 팀장님한테 물어볼 때도 있고 성수 씨한테 물어볼 때도 있고 계속 물어보거든요.
한글도 물어보고 뭐 그림 날아가서 찾아달라고 하고 막 그런 거는 서로 물어가면서 보완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현재까지 아는 걸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네, 같이 물어가면서 작업을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